롯데가 마트 개점과 백화점 통로 등 경남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비선 조직들이 행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박 교육감이 행정 혼선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경남 적 20곳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경남 적 농촌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119 구급차에 실려가던 산모가 이송 도중 출산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턴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롯데는 그동안 경남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왔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논란 끝에 개장한 창원 광장 주변 롯데마트. 창원시는 당초 중심 지역의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롯데가 행정소송은 물론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결국 창원시로부터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롯데는 백화점 창원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 1, 2, 3층 통로를 개설할 때도 창원시와 또 마찰을 빚었습니다. 특정 기업을 이용하는 시민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100% 공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1년여 만에 다시 관련 심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결국 허가를 내줬습니다. 백화점과 신관을 연결해서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측면을 하기 위해서 사실 착공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특혜의 소지가 있다. 롯데는 롯데마트 개장과 백화점 지하차도 개설 등에서 각종 소송도 불사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남의 중심 창원광장 주변은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본관과 신관이 서로 지하 통로로까지 연결되면서 중심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김해관광 유통단지 개발도 과거 롯데의 전략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비선 조직들이 행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박 교육감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행정에 혼선이 있었다며 더 이상 행정 안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급식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7일 전격 거부를 표명했습니다. 하루 전인 6일까지만 해도 학부모 총회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입장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상황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이 과정에서 행정 개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배제되고 비선 조직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박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행정에 혼선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들께 일정하게 그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본연의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행정 자세도 놓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경남에 20곳인데요. 사용이 정지돼 학생들은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납이 기준치보다 38배 높게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난해 조사에서 경남에서는 학교 2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운동장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여전히 인조잔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동의를 받아가 우리 본교 축구부는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쓸 수 있는 구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없고. 시민단체는 기준치 이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더라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2010년 이후에 조성돼 이번 조사에서 빠진 30여 곳도 교육청이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양 환경 조사, 실내 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교육청은 인조잔디를 철거해 마사토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예산의 절반은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를 전면 철거하라 그러면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문제가 된 인조잔디 운동장 20곳은 하반기나 내년에 철거될 예정이어서 운동장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119 구급차에 실려가던 산모가 이송 도중 출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산모가 들것에 실려 119 구급차에 오릅니다. 진통 주기가 짧아지자 구급대원들이 다급히 분만 장비를 챙기고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근처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1시간 걸리는 다른 도시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산모가 이제 곧 아기를 분만할 것 같다. 그렇게 신고되는 상황이라서 25분 정도 지났을 때 산모가 이제 구급대원에게 대원님 아기 머리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경남 의령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 30km 떨어진 도시로 진찰을 받고 돌아가던 산모가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시군 232곳 가운데 19%에 달하는 46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분만 취약 지역에서 거점 병원까지 이송되는데 2시간이 넘는 지역이 30%가 넘었습니다. 진통 왔을 때 이제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산모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부당하죠. 저희도 이제 그런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양 사람도 그런 편의를 그렇게 느끼며 농촌 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은 출생아가 줄어들어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원래 분만 안 하니까 없습니다. 한 대에서만 5-6년 받아가지고 3월에 안 받아요. 지난해 개업한 산부인과는 50곳. 하지만 문을 닫은 산부인과는 76곳에 달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합천의 한 중학교가 야구부 창단으로 통폐합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전교생 45명에 불과하던 학교는 20명 넘게 전학을 오면서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야구부 학생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독이 던져주는 야구공에 집중하는 타자와 실전처럼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까지. 오는 6월 예정된 전국 중앙야구 선수권 대회 예선에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갖고 학교도 빛내고 저도 빛내고 좋은 성적 내갖고 꼭 풀어가고 싶습니다. 지난해 전교생 45명이던 이 학교가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바로 야구부 창단. 2달 새 부산과 대구 지역 학생 21명이 전학을 오면서 전교생이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좀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은 이 선수들이 하나하나 개성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총동문회는 5년 동안 한 해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총동문회관에 방 4개를 감독과 선수 합숙소로 제공했습니다. 마을이장들은 700여만 원을 기탁했고 한국야구위원회도 3년 동안 해마다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도시나 또 조그마한 소재지에서도 프로 선수가 나오고 그래야 실제 우리나라 야구가 기반이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경남 지역 중학교 야구부는 모두 7곳. 폐교 위기를 극복한 야구부의 활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조만간 홍준표 경남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 지사는 이번 일에 담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늘 아침 실국원장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 50일간 관사에서 유폐 생활을 하다시피 했지만 도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왔고 계류된 사건은 담대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시군 조례 없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대 6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경남의 5만 3천여 가정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군이 기존에 제정한 교육보조금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각 시군의회가 서민자녀 지원 조례 제정을 보류한 상황에서 도가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대책으로 추진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습 상정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를 표결해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시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한편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추경예산 심사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경예산 12억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43회 성년의 날인 오늘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전통 성년례와 어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창원 문성대학교에서는 올해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을 축하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는 의례로 전통 성년례를 마련했습니다. 창원시와 함안군은 지역에 만 19세가 된 성인 각각 16,000여 명과 820명에게 축하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